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제공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 대표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의 해외 사업 부문장과 베트남 사업 지원 실장을 맡고 있는 윤기완이라고 합니다. 우한 형제들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고 하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배달되던 음식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음식들을 계속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서비스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이제 2018년서부터 고민을 했었고요. 2019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건 그 사업 전체 시장의 크기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인구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모바일 서비스가 안착을 하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모바일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음식 배달에 적합한 인프라, 또 사회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외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 또 그런 음식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오토바이 문화라거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세팅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저희 나라랑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또 국위를 선언하고 계신데, 박항서 감독 소식을 통해서도 베트남의 어떤 문화나 또 베트남 분들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한국이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좀 해볼만 하겠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베트남을 첫 번째 저희의 진출 지역으로 정했었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 타겟을 최대한 초반에 명확하게 하고 가자라는 게 주요한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이 여성의 날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3월, 한 번은 11월에 있는데, 이 굉장히 큰 행사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한국에서 성공했던 경이야 먹을 때 가장 예뻐, 이러한 이제 캠페인이 있었고요. 이름을 계속 바꿔놓을 수 있게 해주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동일한 형태의 캠페인을 베트남에도 여성의 날을 지원해서 했었고요. 이게 상당한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게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 구정이 돼서 어떤 행사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구정이 여기도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똑같은 관습이 있는데 세뱃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정 때 이제 집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세뱃돈 봉투를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배민 스타일의 카피와 그런 것들로 이제 재밌는 세뱃돈 봉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 봉투에 엄마에게 맡기지 마라고 쓴 그런 베트남어를 쓴 봉투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위트 있는 문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봉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주 동안에 한 45,000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 이제 그런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반향이 굉장히 좋아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1년에 어떤 명확한 타겟팅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들이 지금 배민의 어떤 배달 문화, 배민만의 색깔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주셔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적인 재미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 감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꽃감을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면 왜 꽃감이 무서운 그런 거랑 연결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트남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전래동화에 보면 금은보화를 부르는 가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래동화에서 많이 봤지만 금은보화를 부르는 가방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만 보고 사실상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거죠. 근데 에코백에 딱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빵 터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서 자기 SNS에 올리고,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하느냐? 그럼 또 역시 이거 배민이라는 앱에서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실제 저희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라이더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의 어떤 오토바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정말 음식을 더 먼저 가장 우선시해서 고객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 배달을 정말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베트남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분들의 어떤 기질이랄까요? 또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사업을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저희가 공유 주방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 음식 서비스 중에 저희만의 차별화된 무엇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떡볶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는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무기로서 이런 배민 키친이라고 하는 공유 주방을 만들고 한국에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들과 협의를 하면서 음식들을 선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먹어보니까 이거 뭐지? 이게 떡볶이라는 거래. 근데 이거 어느 나라 음식이야? 한국 음식이야?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뭐 BTS라거나 사실 박항서 감독님이라거나 사실 이런 분들이 다져놓은 K컬처, 한국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받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형태의 K컬처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좀 책임감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운 사례가 뭐냐면 저희가 베트남 호치민의 칠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게 우리 치면 하나의 군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칠군을 진출할 때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 한국 사람들을 위한 메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글화하는 작업 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노력을 들인 거에 대비해서는 이제 베트남 현지 음식점과 그 소비자들에게 좀 더 공을 쏟을 필요가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한국인이 많이 산다고 해도 그 지역의 거의 90% 이상은 사실 베트남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한 거죠. 현지에는 현지화를 통해서 현지인의 눈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배웠고, 두 번째는 조직 관점인데요. 처음에야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의 운영 방식, 철학 등을 위해서 한국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겠으나 사실 빠르게 현지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해서 이 조직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현지의 방식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세안 시장이라고 사실 하지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전망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장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굉장히 덥고 비도 자주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개도국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 수요는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사실 많은 아세안의 국가들의 진출을 계속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배민이 단순히 빠르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비롯한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져주는 리드하는 브랜드로서 기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고객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선물하는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주문이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로 고객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사회가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그런 고민하에서 또 다른 서비스,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준비하고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예전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발전했던 것만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그러한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행동하는 시장. 그래서 사업을 제공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동반자들이 가득한 파트너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세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